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소동 시사평론가 자리하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창원시 진해구에 이어 성산구를 고용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판가름할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 18일 창원시를 찾아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허성모 창원시장은 긍정적 낭보를 기대하며 현재 성산구 상황을 세세하고 적극적으로 브리핑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조금 안타까운 지역 소식이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는 현재 충분하죠? 네. 창원이 참 어렵죠. 이제 먼저 고용 위기 지역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네. 고용 위기 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취업과 고용 관련해서 종합적인 정부의 지원 대책이 수립이 되고 시행이 됩니다. 예. 근로자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어떤 재취업 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지원이 이제 집중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창원 성산구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산단 가동률이 약 71%, 그다음에 실업률이 지금 전국 평균보다도 지금 떨어지고 있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원전 산업 몰락이라든지 또 최근에 자동차 산업, 기계, 조선 산업이 우리가 창원의 공단에 밀집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거의 지금 몰락 수준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세부적인 요건은 고용 위기 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이제 창원시에 이제 돌아오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국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가 높고 예. 구직 급여 신청자가 전년보다 20% 이상이 늘어난다든지 그다음에 1년간 피보험자 수가 3년 전에 비해서 약 7% 이상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이제 주어지는 고용 위기 특별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지표만 보더라도 창원 성산구는 이미 세부적인 요건을 저는 이미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정 요건은 이제 창원시가 이미 신청서를 정부에 냈죠. 그러면은 현지 조사를 거쳐서 고용정책심의위원회와 심의의 의결을 거치는 단계를 밟게 되는데 빠르면은 아마 이달 내에 지정 여부가 최종적으로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듯이 현재 전해지는 창원의 각종 경제 지표나 실업률을 볼 때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올해 새로 이제 고용 위기 지역 신청한 곳이 전국 243개인가요? 광역 지자체 중에서 창원 성산구가 유일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확률이 좀 높고요. 이번에 그 실사단이 왔는데 실사에 이 우리 창원에서 참여한 분들이 두산중공업, 그다음 소상공인협회, 그다음에 창원상공회의소, HSD 노사 관계자들, 그다음에 네. 부동산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외식중앙회. 그러니까 이 참석자들의 면면만 봐도 네. 단순히 뭐 제조업이나 이런 한 군데가 아니라 부동산부터 모든 분야에 다 지금 위기감이 고조가 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표들 몇 개 살펴보면 지금 이제 그 창원 성산구 같은 경우는 그 시청자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성산구에 뭐가 있지 하는데 아래쪽 공단을 포함한 게 성산구입니다. 예. 그래서 조선산업 이제 정확히 그 타이틀이 조선산업 위기 및 위기 지속 및 제조산업 동반 위기. 신위기 상황 이렇게 창원시에서 일종의 이제 슬로건처럼 만들어놨는데 한국 GM 창원 공장이 3, 4년 사이에 200명 감축했고요. 예. 두산중공업이 이제 해외 플랜트 발전 이런 수주량 떨어지고 수출길 조금 막히고 그다음에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네. 영향을 받아서 3, 4년 사이에 1,000명이 감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라서 HSD 엔진, STX 엔진, 그다음에 STX 중공업 등 22개사 계열사들이 매출이 감소를 했고 예. 방위산업도 지금 물량이 좀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력 감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총괄 지표를 보면 성산구의 창원 국가산단 수출액이 4년 사이에 19.3%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 증가율이 성산구가 27% 정도 전국 2위입니다. 예.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 소상공인 폐업자 비율이 지금 사실은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요게 네. 좀 재밌는 게 전국에서 소상공인 작년에 올해 4월 달에 지표 소상공인들이 한 3%대 증가를 했어요. 예. 근데 우리 창원시는 9%대 증가를 했어요. 그 말은 그 제조업에 있던 분들이 실직하고 나서 이쪽으로 몰렸다는 어떤 증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매 건수가 100% 급증했고 토지 거래는 34% 감소. 1년 사이에. 그래서 지금 뭐 이거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저는 이 수준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거 말고 고용부에서 하는 특별 산업 지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또 우리 경남은 그 제조 산업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잖아요. 그런 산업을 아예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럼 또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산업부에서 하는 산업위기 지역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거죠. 네, 말씀해주신 각종 변화율만 보더라도 지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좀 여러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주 아파트 참사가 있은 지 일주일째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현실적인 대책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자, 오늘로써 진주 참사 사건 일주일째를 맞았습니다. 5명의 희생자 가운데 일단 황모 씨의 발인이 먼저 있었고 네. 나머지 희생자도 일단 합동 영경을식까지 치렀는데 네. 유가족들과 관계기관이 합의한 내용이 일단 네,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1일 날 황모 씨는 이제 장례식을 치렀죠. 예. 그래서 나머지 네 분들하고 관계기관하고 이게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장례식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는데 22일 밤에 극적으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유가족들은 23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오전에 합동 연결식을 거행했는데 이 5개 기관이라는 게 이제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본부, 그리고 유가족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이제 그 기관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는데 합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진주시는 이제 장례비 전액 지원, 예. 그다음에 5개 기관과의 상설 협의체 운영, 그다음에 피해자 그 지원금 그 성금 모금 추진, 그다음에 심리 회복센터 운영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요. 경상남도는 이제 이들 기관과의 중재 역할, 그리고 정신건강법의 어떤 정부 개정 건의 역할을 맡게 되고, 경찰은 이제 신속한 조사와 결과에 대한 책임과 사과, 그다음에 LH 경남본부는 피해자 이주 대책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 합의의 가장 큰 쟁점은 이제 상설 협의체인데, 아무래도 이 유가족들이 이제 지금 당장의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후유증 문제라든지 사회 적응 문제라든지 생계 어떤 그 지원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유가족들이 이제 다소 내용을 했습니다. 다소 미흡하지만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 뭐 이런 그 20일 밤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희생자 4명의 연결식은 23일 날 어제죠. 네, 오전에 이제 합동 연결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일단 합의가 됐는데 이렇게 늘 대형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유가족들의 분노는 네. 지자체나 정부를 향하기 마련입니다. 뭐 요지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으니까 국가가 또 이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 자, 이번에도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결국 유가족들의 발인이 미뤄졌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고 봐야겠죠. 네. 유가족들이 계속해서 국가의 어떤 책임을 묻고 국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사건이 발생하기 수일 전에 여러 차례 이미 경찰에 신고가 갔는데 우리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현재 경찰관이 단독으로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법 구조상. 네. 현행법상을 보면 경찰이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과 보호 조치를 할 수는 있는데 바로 눈앞에서 자타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민원이나 행정 소송에 이게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의자 형이 이 사실은 이 증세가 심해진다는 걸 인지를 하고 네. 계속해서 시도를 했는데
입원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게 또 현행법의 한계 때문인데 현행법상 후견인 또는 부양 의무자를 보호 의무자로 이제 네네. 정해 놓는데 그게 직계 혈족 혹은 배우자만 어. 입원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형은 직계 혈족이 아니니까 안 되고 강제 입원 권한이 없습니다. 어. 근데 이제 어머니인 후견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행정 입원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 국가 시스템에 책임이 있는 거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중증 그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런 네. 분들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 개선 지금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국회에서 사법 입원, 사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그 법하고 외래 치료 명령제 네. 이걸 지금 개정을 촉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제도가 미흡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다른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바로 참극이 벌어진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본인들에게도 책임이 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네, 이제 아파트 주민들도 그 도의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이 약 30여 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주민 아파트 대표회와 아파트 관리소가 공동으로 주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는 뭐 여기서 주된 내용은 뭐 한마디로 그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 스스로 우리 아파트를 지키고 가꾸고 예. 나가자. 뭐 이런 비상한 결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뭐 방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뭐 심리 회복, 예. 그다음에 환경 개선 의견, 그다음에 여성과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방범등 설치 문제라든지 야간 순찰 경비 강화, 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모금 운동을 벌이자 이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장례 절차를 보면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계속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예. 뭐 어쨌든 자연재해든 인재든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좀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이 사실 임대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기사에 좀 비하하는 댓글이 좀 많이 달려서 공분을 사기도 했었거든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이런 움직임, 이런 시선에서 좀 반전을 줄 걸로 보이는데 자정의 움직임을 위한 아파트 주민의 모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사건은 사회 시스템 부재의 어떤 책임이 굉장히 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분들도 이제 피해자인데 그들 스스로가 피해 주민 스스로 극복하는 어떤 뭔가를 액션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참 제가 봤을 때 정말 눈물겨운 노력이라고 예. 보이고 이 정도의 어떤 정성이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도권 시스템으로 더 압박하는 막 이렇게 소리치고 데모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네네. 더 큰 힘을 가질 거라고 보고 사회 관계망 전체로 확산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네. 들어 우리 이화여대 사태도 사실은 그 부정 입학 그런 데서 이화여대 사태가 비롯됐는데 결국은 우리 촛불 문화로 이렇게 번져서 예. 사회 전체를 변형시켰듯이 충분히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근본적인 근원적인 해결책,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체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다뤄줘야 맞고 지금 사실 결과로 드러난 피상적인 형태만 다루면 결국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그 근본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하나 예만 들자면 네. 어린이집에서 뭐 장애우라든지 아니면 조금 신경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분리하는 게 아니라 같이 네. 섞여서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강제로 이렇게 분리를 못하도록 하게 한다든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장애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만약에 차별적 언행 같은 걸 하면 네. 지속적으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뭐 따로 불장애우 학교 뭐 이런 식으로 분리시키는 게 오히려 좀 맞지 않다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고 싶고요. 선진국 예를 보면 장애인 화장실 하나만 봐도 네. 일반 화장실을 폭을 약간 넓혀서 그 안에 라인에 보통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는 굉장히 특별 대접하는 것처럼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로 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그게 어떤 차별 의식을 느끼게 하고 창고로 사용된다거나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깊숙한 저변의 근본적인 문제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예, 새로운 시선으로 좀 많은 것들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안전망 구축으로 현재 아파트 주민들이 좀 내놓은 방안을 보면 네. 심리 회복, 환경 개선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결의로 나온 만큼 좀 이상적인 내용보다는 좀 빠른 시일 내 시행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시 뭐 이 사고가 나면은 그 어떤 간접적인 지원보다도 직접적이고 빠른 지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이 있는데 뭐 이것을 이번에 정부에서 빨리 신속하게 기금 지원의 그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만약에 도청이나 진주시에서도 뭐 이런 유사한 기금이 있다면은 네. 빨리 저는 지원을 하는 게 저는 그 순서라고 보고요. 그 아무래도 이제 이 유가족들은 이미 이제 어제 장례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이후의 문제는 주거 안정 문제와 생활 안정 문제 예. 이 두 가지가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LH, 진주시나 진주경찰서에서 모두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가족 편에 적극적으로 좀 서서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거의 좀 수용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번 사안은 그렇게 좀 정리가 돼가는 듯한데 어쨌든 경남도 내에는 크고 작은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아파트 자체적인 안전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좀 대안, 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일단 김경수 도지사도 보석 결정 이후 도정에 복귀해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좀 챙겼다고 하는데 뭐 어떠십니까? 김경수 지사가 이제 보석 나오자마자 진주 가서 분양을 했고, 그리고 현안 점검회의에 앞서서 또 애도에 묵념을 하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제 신속한 조사와 대책 책임 하라는 게 일반적인 내용 말고 이건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이건 예. 칸막이 복지다. 어. 각 부서들 간에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다. 네. 이렇게 정확히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고,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조현병 경력, 그 다음에 여러 이상 징후들이 있었는데 네. 복지, 보건, 의료 체계가 다 칸막이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것들을 정보를 조금만 공유했어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당장 우선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서부 경남 도민들이 경제가 어렵고 삶이 팍팍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는 조금 너무 확대, 예. 사회 전체 전반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암울하게 만드는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도시 지역과 마을 지역에 있는 그 공동체 어떤 그런 지원들을 우리가 좀 부족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그 복지 정책을 굉장히 많이 써서 네. 좋은 그 제도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지역 현안에 맞게 그 마을에 맞게 그 공동체에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적용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미흡한 게 있을 수 있다. 네. 의문이다. 그러니까 당장 그 부분부터 짚어보자. 그래서 사회 혁신 등 과제들을 꼼꼼히 마을 단위로, 마을 단위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장 이게 짚어봐라. 그래서 그 현장성을 살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듯이 김 지사가 언급한 칸막이 복지, 이 벽을 넘어야 사실 대형 사건 사고 예방이나 제어가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텐데 네. 좀 어떤 부분들이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사건은 이제 안인덕이라는 개인이 저지른 참사지만은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국가와 사회적 책임이 저는 또 동시에 크다고 봅니다. 예. 흔히 뭐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이 정신병자가 저지른 창극이지만은 정확한 것은 이 정신병에 대한 우리 그 어떤 그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이해와 판단이 저는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 대처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정신병은 우리 몸 속에 그 뇌의 그 호르몬의 분비의 이상이 와서 또는 조절이 안 돼서 오는 병인데,
정확한 그 진단과 그 약물 복용, 심리 치료를 잘 받는다면은 정신분열증 환자도 거의 정상인과 똑같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아닌데이가 2010년 이후에 약물만 꾸준히 복용했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게 이제 그 병원 전문가들의 판단인데 예.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 5일이었죠. 아닌데이가 가족의 그 강제 입원을 제도적으로 이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도 3일짜리 이제 강제 입원이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경찰이 내릴 수 있는 권한만 있었더라면은 저는 이번 사건을 피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방송 시간 관계로 뭐 저희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현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 네. 그리고 정확한 그 치료 방법 이런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중증 환자, 위급한 환자가 있을 때는 경찰이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이송하는 과정에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뒤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경찰에게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죠. 왜? 잘못 나섰다가 뒤에 그 인권 유린이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경찰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 소재가 경찰에게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정신질환 그 관리 체계가 국가나 사회에서 잘 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우리 경상남도나 진주시나 모든 시군에서도 위기의식을 갖고 한번 이 체계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스템 부재가 좀 드러났고 네. 여러 기관에서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공공 아파트 관련 이 관리에 관한 방안을 좀 검토 중이라고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이 사건 자체도 있지만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네. 그 민원 신고 누적자의 임대 아파트 강제 퇴거 방안을 해달라는 청원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를 보면 임대 아파트 세 곳을 거쳤는데 성범죄자 알림이 그 성범죄자가 같이 살고 있어도 예.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LH도 아무 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이사할 형편이 안 되는 대다수 사람들은 범죄자와 함께 그냥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참고 살아야 된.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이제 공익을 위해 부적격자에게 입주를 아예 처음부터 제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피의자 이상행동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퇴거 조치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건 시스템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미 그 진주 이 피의자도 뭐 오물을 투척한다거나 막 여러 번의 어떤 이상 행동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제 긴급 대책을 이제 마련하려고 지금 모여서 검토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상 재계약 거절, 그러니까 퇴거 그 거절, 그 다음에 사유로 임대료 그 사유를 임대료 미납, 불법 전대 양도, 이중 입주, 시설물 파손 이거밖에 없어요. 예. 퇴거가. 그래서 그 안에 임대 자격, 그 인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건이 없기 때문에 퇴거할 명령을 근거가 없으므로 이것들을 좀 넣어달라는 그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특히 그 국토부가 이제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그렇게 이제 상호 협의체를 설치를 해서 잠재적 가해자에 대해서 뭔가 조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들.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중요한 강제 퇴거를 법제화하는 부분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공공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걸 임의적으로 그런 강제 퇴거자를 선정한다 그러면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가 또 논란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찰의 안일한 대응도 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이것은 뭐 진주 경찰서의 책임이 이제 제일 크지만은 뭐 이것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뭐 우리나라 전체의 그 경찰의 그 정신질환자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범죄 심리학자라든지 정신병 그 전문 그 인력을 경찰서에 배치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복지부에서도 뭐 응급 입원 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그 배려는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은 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사법
입원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까지 발전하기까지는 우리가 법과 제도를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경찰이나 의사가 책임을 벗어날 수 있도록 입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법원이 어떤 이 입원의 권한을 판단할 수 있는 사법 입원 제도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이나 제도적인 이런 그 어떤 그 새로운 개선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적인 관심과 네.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사건 사고 앞에 우리는 인재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사람이 원인이라는 거죠. 이를 매번 곱씹지만 왜 대형 사건 사고는 일어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진주 참사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